2020년의 첫 정치 오픈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고 있는 인물일 겁니다. 안철수 돌아가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로 돌아오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돌아가서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여러분과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104일 앞둔 시점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데요. 보수 야권의 재편 움직임, 정계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서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활동 재개가 과연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정치 오픈어 순서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성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송하다. 한성교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가끔씩 목소리를 높여 여당 의원들과 맞붙었던 여상규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성교 의원,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가 됐었지요.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일단 자신의 두 딸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제는 자유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한성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수도권 의원 중에 불출마 선언한 의원은 한성교 의원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성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천과 보수야권 재편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혜영 정치 결심 이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 바로 최혜영 교수였죠. 발레리나를 꿈꿨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이후에도 삶에 대한 목표를 절대 잃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현실을 개척해 나갔던 최혜영 교수. 통상적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정치를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혹시 내각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실래요? 이런 제안을 받아도 손사래를 친다고 하는데 최혜영 교수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낮은 곳에서 내미는 진심 어린 손을 잡아달라고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최혜영 교수. 정치를 결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직접 출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창환 자완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민성기 위원님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한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예, 3년 만에 다시 한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하셨는데 일단 서울 남부지검이 발표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 고발 사건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검찰이? 오늘 검찰이 수사 개시 4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략히 간추려드리면 자유한국당에서 27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네. 다 해서 37명인데 이 가운데 약식 명령이 있고 불구속 기소가 있고 이렇게 되던데요. 그 인원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진 않지만 정식 재판을 거치는 거고요. 약식 명령이라 하면 서면만 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해가지고 벌금형 등의 형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소라고 볼 때는 불구속 기소나 약식 명령이나 다 기소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황교안 대표까지 하면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원이 아닌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까지 포함해서 27명입니다. 27명, 자유한국당이. 네. 그리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처분 그동안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4+1 협의체에서는 검찰 왜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면서 패스트트랙은 수사 안 하느냐, 왜 이렇게 더디냐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에 비추어 보면은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기의 문제도 조국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이후에 지금 이걸 내놨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검찰이 이 시기도 굉장히 좀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자체가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마라. 이것이 반영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정말 대판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 소수만 기소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 재판 결과 물론 아직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재판 결과가 좀 미흡하다면 이거는 법 질서가 무력화되는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대체 수사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불구속 기소의 숫자도 현역 의원만 따지면은 한국당 12명, 민주당 4명이거든요. 그럼 16명인데 국민들 앞에서 폭력을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거를 국민들이 두 눈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가 16명밖에 안 된다? 좀 이거는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미진한 검찰의 수사 결과다 비판해 주셨고요. 김병민 교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찰의 고심이 좀 깊었을 것 같은데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과한 기소가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실질적인 지도부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은 선상에서 여권과 야권에 대한 동등한 평가를 검찰이 과연 한 것이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요. 만약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라면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는 가능하겠으나 지도부에 대한 기소 혐의가 약간의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 발단은 사실 문희상 의장이 불법 사보임 문제로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검찰은 판단해버렸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눈앞에서 똑똑히 봤던 것처럼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이 두 뺨을 감싸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모욕 등의 혐의로 이미자 의원 등이 고발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무혐의가 나왔던 측면에서 아마 두고두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 실강이가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소 고발된 인원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6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정식 기소가 됐고 10명은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37명은 기소 유예가 됐어요. 기소를 유예했다고는 하더라도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한국당 61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일정 부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아닙니까? 대부분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기소가 돼서 약식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약식 명령도 뭐 벌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 출마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그 형이 선고가 되면은 피선거권을 5년간 그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선진화법에는. 그런데 문제는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총선 공천을 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되겠지만 이 재판 결과가 공천 여부, 출마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바트다. 이렇게 볼 때 그 한국당이 공천을 할 때 좀 고려할 상황은 될 수 있지만 또 한국당 상황이 이 선진화법으로 이렇게 기소됐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이거를 훈장처럼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그 수사 결과만 놓고 공천 결과까지 예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5년 제한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 동안 제한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기소가 된 여야 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누군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효상 의원도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김명현 의원도 불구속 기소, 김정재 의원, 민경욱 의원, 송언석 의원, 윤한홍 의원, 이만희 의원, 이은재 의원, 정가균 의원, 정양석 의원,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였죠. 정영재 의원, 정책위의장 맡았었죠. 정태욱 의원, 여기까지 불구속 기소고요.
곽상도 의원, 김선동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흠 의원, 박성중 의원, 윤상직 의원, 이장우 의원, 이철규, 장재원, 홍철호 의원은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렇게 본 거고요. 당직자들 3명이 함께 2명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1명은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표창원 의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병욱 의원도 공동 상해,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의원들 이름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번 검찰의 발표가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당 같은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의원들과 지역구 공천 자리를 놓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대 진영에서 이분은 공천이 돼서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뺏길 텐데 이분이 공천되는 것보다는 내가 공천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선 운동을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당이 이제까지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다, 막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거를 가산점을 줘서 그 점수를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훈장처럼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원들에게 내가 의원직을 걸고서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어떠한 공천에 불이익이 없다 그랬을 경우 민주당에서 그걸 또 불이익으로 삼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습니다. 예, 김병민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마찬가지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은 경우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현 여권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박범계 의원도 이번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박범계 의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소가 돼서 처벌되고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박범계 의원에게 그런 방식으로 공천에 불이익 주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아마 국민들 보기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고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는 일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적어도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남 탓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봅니다. 검찰의 오늘 처분 결과 발표에 대한 여야의 반응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니까 뒤늦게 나온 뒷북 기소다. 한국당 의원 전원 동원돼서 선진화법 위반한 것 치고는 가벼운 처분이다라고 검찰 결과를 비판했고요. 자유한국당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인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다라고 마찬가지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총선 공천에 또 총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